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한국의 평범한 30대 남성이 프랑스 여행에서 만난 21살 젊은 여성과의 운명적인 만남, 그리고 그들 사이에 태어난 소중한 생명 이야기죠. 하지만 이 사랑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의 차이, 나이의 격차, 그리고 무엇보다 프랑스 부모님들의 강력한 반대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과연 이 두 사람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프랑스 부모님들을 감동시킨 한국 가족의 따뜻함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 중간에는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할 놀라운 반전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분명 감동받으실 거예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되거든요.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의 9월 초가을, 포도밭 사이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이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오후였습니다. 한준수는 혼자서 포도밭 투어에 참여하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와인 전문점을 운영하는 35세의 그는 소믈리에 자격증 취득을 위해 6개월간 휴직을 내고 프랑스에 온 상태였죠. 이곳의 테루아는 정말 특별하네요. 준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포도 한 알을 따서 입에 넣어봅니다. 달콤함과 산미의 절묘한 균형이 혀끝에서 느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포도밭 저편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아, 보세요. 관광객이 우리 포도를 몰래 따먹고 있어요. 프랑스어로 웃으며 소리치는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준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그곳에는 21세 정도로 보이는 금발의 아름다운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클레망틴이었죠. 그녀는 낡은 청바지와 체크무늬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더욱 자연스럽고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맛있어 보여서. 준수는 서툰 프랑스어로 사과했습니다. 농담이에요. 괜찮습니다. 클레망틴이 영어로 대답하며 웃었어요. 한국분이시죠? 발음으로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클레망틴은 이 포도밭의 주인 딸이었고 파리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여름방학을 맞아 고향에 내려와 있던 중이었어요. 그녀는 준수에게 포도밭 곳곳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 품종은 피노 누아예요. 우리 가족이 3대째 기르고 있죠. 클레망틴이 설명하자 준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피노 누아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품종 중 하나입니다. 섬세하면서도 복합적인 맛이 일품이죠. 두 사람은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준수는 한국의 전통주와 음식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클레망틴은 프랑스 와인의 역사와 제조 과정에 대해 들려주었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줄도 모르고 대화에 빠져 있었죠. 내일도 오실 건가요? 클레망틴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꼭 올게요. 준수가 대답하자 클레망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어요. 그날 밤 준수는 숙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클레망틴의 맑은 웃음소리와 포도밭에서 함께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준수는 매일 포도밭을 찾았습니다. 클레망틴도 준수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포도 수확을 도우며 함께 시간을 보냈죠. 한국에서는 포도로 어떤 술을 만드나요? 클레망틴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머루주라는 전통주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한국산 와인도 꽤 품질이 좋아졌죠. 준수가 설명하자 클레망틴이 흥미로워했어요. 정말요? 언젠가 한국에 가서 직접 맛보고 싶어요. 그 말에 준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클레망틴도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걸까요? 셋째 날 두 사람은 함께 마을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서 마주 앉은 그들은 마치 연인 같았어요. 준수 씨는 정말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클레망틴이 와인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다른 관광객들과는 달라요. 저도 클레망틴을 만난 게 이번 여행의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준수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죠. 그날 밤 두 사람은 포도밭을 산책하며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준수는 용기를 내어 클레망틴의 손을 잡았어요. 클레망틴은 놀라지 않고 오히려 더 꽉 잡아주었습니다. 저 고백할 게 있어요. 클레망틴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아요. 너무 엄격하시거든요.
제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세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가업을 이어받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저는 다른 꿈이 있어요. 세상을 보고 싶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거든요. 준수는 클레망틴의 손을 더욱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준수는 원래 계획대로라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지만 클레망틴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마지막 날 밤 두 사람은 포도밭에서 깊은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군요. 준수가 아쉬워하며 말했어요. 그때 클레망틴이 갑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같이 갈래요. 준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부모님은 상관없어요. 제 인생이니까요. 클레망틴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 달 후 클레망틴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준수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녀를 맞이했어요. 하지만 공항에서 나오는 클레망틴의 표정은 생각보다 어두워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네, 그냥 조금 무서워요. 정말 잘한 일인지. 클레망틴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준수는 클레망틴을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데려갔어요. 미리 준비해둔 집이었죠. 깔끔하게 정리된 원룸이었지만 클레망틴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이게 한국 아파트구나. 클레망틴이 중얼거렸어요. 프랑스의 넓은 농가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죠. 첫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은 생각보다 컸고 한국 음식도 클레망틴에게는 너무 맵거나 짰어요. 길을 나서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아 위축되기도 했죠. 한국어로 사랑해는 뭐라고 해요? 클레망틴이 어느 날 저녁 물었습니다. 사랑해요. 준수가 천천히 발음해 주었어요. 사랑해요. 클레망틴이 서툰 발음으로 따라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 준수는 웃음이 나왔어요. 점차 클레망틴은 한국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준수는 매일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주말마다 서울 곳곳을 함께 다니며 한국 문화를 소개해 주었어요. 경복궁, 북촌 한옥마을, 명동. 클레망틴은 하나하나가 신기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해요. 클레망틴이 어느 날 감동하며 말했어요. 길을 잃었을 때 할머니 한 분이 직접 데려다 주셨거든요. 다행이네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까봐 걱정했어요. 준수가 안도하며 말했죠. 두 사람은 작은 아파트에서 소박하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수는 매일 아침 클레망틴을 위해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었고 클레망틴은 프랑스 요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문화의 차이로 인한 작은 다툼도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클레망틴은 가끔 외로워했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친구들과의 연락도 시차 때문에 어려웠고 한국에서는 아직 친한 친구를 사귀지 못했거든요.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클레망틴은 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입덧이 시작되었고 평소 좋아하던 커피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어요. 설마. 클레망틴은 불안한 마음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결과는 2줄이었어요. 그날 저녁 준수가 퇴근하자 클레망틴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수 씨,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준수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죠. 임신한 것 같아요. 클레망틴이 테스트기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준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기쁨과 당황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정말요? 정말 임신이에요? 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확실해요. 클레망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떻게 하죠? 준수는 클레망틴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면 돼요. 다음 날 두 사람은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임신 8주라고 확진해 주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의사의 말에 준수는 기뻤지만 클레망틴은 복잡한 표정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수가 말했습니다. 클레망틴, 결혼해요. 결혼이요? 클레망틴이 놀랐어요. 네, 저는 당신과 아기를 책임지고 싶어요. 진심이에요. 준수의 눈에는 진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클레망틴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날 밤 클레망틴은 프랑스에 있는 부모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분노한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준수는 더욱 클레망틴을 챙겼고 클레망틴은 한국에서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어떤 이름을 지을까요? 준수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한국 이름과 프랑스 이름을 둘 다 가지면 어떨까요? 클레망틴이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아기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가질 수 있겠네요. 준수가 기뻐했죠. 임신 9개월이 되어서야 클레망틴은 용기를 내어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요. 클레망틴? 오랜만이구나. 언제 돌아올 거니? 그게. 저 임신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뭐라고? 임신이라니. 누구와? 한국 남자와요. 준수라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당장 집에 와라. 아버지가 알면 기절하실 거야. 하지만 클레망틴은 단호했습니다. 안 가요. 저는 여기서 아기를 낳을 거예요. 며칠 후 프랑스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클레망틴의 부모가 한국에 오겠다는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너무 화나셨어. 직접 가서 너를 데려오겠다고 하셔. 어머니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준수와 클레망틴은 긴장했습니다. 특히 클레망틴은 아버지를 만날 생각에 떨렸어요. 공항에서 클레망틴의 부모를 맞이하는 순간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앙투아는 50대 중반의 건장한 체격에 엄한 표정을 하고 있었고 어머니 이자벨은 걱정과 안타까움이 섞인 얼굴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준수가 정중히 인사했지만 앙투아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클레망틴,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니? 앙투안이 프랑스어로 호통을 쳤어요. 외국 남자와 애를 베다니. 우리 가문의 자존심은 어떻게 하고. 클레망틴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는 행복해요. 행복하다고? 이게 행복이야?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겠다고? 그 모습을 보던 준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난 후 앙투아는 준수를 따로 불렀습니다. 당신이 우리 딸을 유혹한 거지? 앙투안이 영어로 차갑게 물었어요. 아닙니다. 저희는 서로 사랑합니다. 준수가 당당하게 대답했죠. 사랑이라고? 나이 차이도 그렇고 문화도 다른데 무슨 사랑이야? 준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앙투안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거든요. 다음 날 준수는 부모님께 클레망틴의 부모를 소개했습니다. 준수의 부모는 60대 중반의 온화한 분들이었어요. 어머니는 정갈한 한복을 입고 나왔고 아버지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어서 오세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준수의 어머니가 정중히 인사했어요. 이자벨은 한국 부모의 따뜻한 인사에 조금 놀랐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예의 바르고 친절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이자벨이 어색하게 답했어요. 식사 시간이 되자 준수의 어머니는 정성스럽게 차린 한정식을 내왔습니다. 갖가지 나물과 찌개, 구이까지. 상차림이 정말 풍성했어요. 와, 정말 많은 음식이네요. 이자벨이 감탄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손님 오신다고 조금 정성을 들였을 뿐이죠. 준수의 어머니가 겸손하게 웃었어요. 앙투아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점차 한국 음식의 맛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김치찌개의 깊은 맛에 감탄했어요. 이 음식은 뭔가요? 정말 맛있네요. 앙투안이 물었습니다. 김치찌개라고 합니다. 발효된 배추로 만든 우리 전통 음식이죠. 준수의 아버지가 설명해 주었어요. 식사 후 두 나라 부모들은 서먹하지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클레망틴이 임신했다고 들었습니다. 준수의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네,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앙투안이 한숨을 쉬었죠. 자식 키운 부모 마음은 다 같죠. 저희도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제는 손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수의 어머니가 말했어요. 그 말에 이자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한국 부모들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준수는 어떤 아이였나요? 이자벨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착하고 책임감 강한 아이였죠. 어려서부터 남을 도우는 걸 좋아했어요. 준수의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앙투안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한국 부모들의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꼈거든요. 그날 저녁 준수의 부모는 프랑스 부모를 위해 특별히 한강 야경을 보여주러 나갔습니다. 반포대교의 무지개 분수를 보며 이자벨은 감탄했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서울이 이렇게 발달된 도시인 줄 몰랐어요. 앙투안도 놀라워했습니다. 며칠 후 클레망티는 딸을 출산했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였어요. 병원에서 갓 태어난 손녀를 안고 있는 순간 앙투안과 이자벨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상에, 우리 손녀구나. 이자벨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앙투안도 딱딱했던 표정이 순간 무너졌습니다. 작고 연약한 손녀를 보니 모든 화가 사라졌거든요. 정말 예쁘다. 클레망틴 어릴 때랑 똑같아. 앙투안이 중얼거렸어요. 그때 준수가 앙투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번역 앱을 켜고 정성스럽게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제가 프랑스어를 잘 못해서 번역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수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는 클레망틴과 이 아이를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두 분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이해해요.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클레망틴을 사랑하고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번역된 내용을 본 앙투안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준수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저희가 결혼하면 클레망틴은 한국에서도 프랑스에서도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키우겠습니다. 그때 클레망틴이 침대에서 일어나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저 정말 행복해요.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클레망틴이 프랑스어로 말했어요. 하지만 딸아, 너무 멀잖니? 앙투안이 걱정스럽게 말했죠. 멀어도 괜찮아요. 준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도 있고요. 앙투안은 손녀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준수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1년에 한 번은 프랑스에 와야 해. 물론입니다. 준수가 기쁘게 대답했어요. 그 순간 병실은 감동의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자벨은 클레망틴을 꽉 안아주었고 앙투안은 준수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어요. 미안하다. 처음에 너무 심하게 했나 보구나. 앙투안이 준수에게 사과했습니다. 아닙니다. 딸을 걱정하시는 마음을 이해해요. 준수가 겸손하게 답했죠. 그날 저녁 앙투안은 준수를 따로 불러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준수, 솔직히 말하겠다. 처음에는 너를 믿을 수 없었어. 하지만 지난 며칠 동안 너와 너희 부모를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클레망틴이 정말 행복해 보여. 프랑스에 있을 때보다 훨씬 밝아졌어. 그건 내 덕분인 것 같다. 준수는 감격했습니다. 가장 큰 난관이었던 장인어른의 마음을 얻었거든요. 출산 후 한 달이 지나 준수와 클레망틴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양국 부모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북촌 한옥마을의 전통 한옥에서 한국식 전통 혼례를 치렀어요. 클레망틴은 화려한 한복을 입고 신부가 되었습니다. 빨간 저고리와 노란 치마가 그녀의 금발과 어우러져 정말 아름다웠어요. 정말 예쁘다, 딸아. 이자벨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한복 입어보세요. 정말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클레망틴이 제안하자 이자벨이 기뻐했어요. 전통 혼례식이 끝난 후 모든 가족들은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두 가족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 사진을 프랑스에 가져가서 친척들에게 자랑해야겠어. 앙투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결혼식 후 며칠 동안 프랑스 부모들은 한국의 여러 곳을 구경했습니다. 경복궁, 창덕궁, 인사동, 남대문 시장. 곳곳에서 한국 문화에 감탄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부지런하고 친절하구나. 앙투안이 남대문 시장에서 쇼핑을 하며 말했습니다. 음식도 맛있고 거리도 깨끗하고. 클레망틴이 여기서 살고 싶어하는 이유를 알겠어. 이자벨도 동의했어요. 마지막 날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 순간이 왔습니다. 모두들 아쉬워했어요. 손녀 이름은 정말 뭐라고 지을 거니? 이자벨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한국 이름은 지은이고 프랑스 이름은 소피예요. 클레망틴이 대답했어요.
지은 소피. 예쁜 이름이구나. 앙투안이 손녀를 마지막으로 꼭 안아주었습니다. 1년 후에 꼭 프랑스에 와야 해. 약속이야. 앙투안이 준수에게 말했어요. 네, 꼭 갈게요. 지은이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준수가 약속했습니다. 프랑스 부모들이 떠난 후 준수와 클레망티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준수는 다시 와인 전문점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클레망티는 아이를 키우며 한국어 공부에 열중했어요. 어느 가을날 세 식구는 서울 근교의 포도농장을 방문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처음 만났던 그 포도밭이 생각나는 곳이었어요. 여기서 지은이가 처음 포도를 맛보는구나. 클레망틴이 아기를 안고 웃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곳도 포도밭이었죠. 정말 운명 같아요. 준수가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지은이는 아직 어렸지만 달콤한 포도 맛을 보고 방긋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준수와 클레망틴도 행복하게 웃었어요. 지은이가 자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프랑스 포도밭도 보여주고 싶어요. 클레망틴이 말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딸은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알아야 하니까요. 준수가 동의했어요. 포도나무 아래에서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문화에서 자랐지만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가 된 가족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준수는 프랑스에 있는 장인어른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지은이가 할아버지를 보고 싶어 해요. 화면 속 앙투아는 손녀를 보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우리 지은이 많이 컸구나. 할아버지가 보고 싶었어? 비록 화면으로이지만 세대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준수와 클레망틴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증명해주죠. 처음에는 문화의 차이와 언어의 장벽, 그리고 가족들의 반대로 힘들었지만 결국 진심과 책임감,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가족은 서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은이는 한국어와 프랑스어를 동시에 배우며 자라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프랑스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러 가고 있어요. 그리고 앙투안과 이자벨도 매년 한국을 방문해 손녀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나 국적을 넘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이들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